안녕하세요. 저는 10살, 8살 두 아이를 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 성북동의 달동네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성북동은 잘 사는 부촌이면서도 낙후된 달동네가 같이 있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저희 집은 7평 남짓한 방 하나에 주방이 전부로 화장실은 골목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엄마는 갓난아기인 저를 업고 머리에 떡광주리를 이어 시장과 동네 곳곳을 돌며 떡을 파셨습니다. 그러다 동네 세탁소로 들어가서 사장님, 찹쌀떡 하나 드셔보세요. 새벽에 갓 짜낸 건데 쫀득쫀득한 게 맛있어요. 아유, 이 추운 날 얘기하고 고생이 많으시네. 떡 좀 봅시다. 애기 생각해서 팔아드리고 싶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인절미 백설기도 맛있어요. 종류별로 하나씩 주세요. 그리고 여기 난로에 몸 좀 녹이고 가요. 뜨끈한 보리차 한 잔 드세요. 장사하는 집에 이렇게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죄송하네요. 보리차 잘 마실게요. 애기 아빠는 무슨 일 하길래 이제 갓 돌진한 애기까지 얻고 장사하는 거예요? 아이 아빠 없어요. 사정이 있어서 결혼 못하고 저 혼자 아이 낳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미혼모시구나? 아이 아빠 없이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유. 애기 엄마 보니까 딱하네요. 그래도 아이가 있어서 제가 더 힘내고 열심히 살게 되네요. 아이 없으면 제가 무슨 낙으로 살겠어요. 추민에 제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사장님 뵈니 저희 친정엄마 같고 부근해서 자꾸 속 얘기를 하게 되네요. 같은 동네 사람인데 편하게 들러서 이렇게 마음도 터놓고 지내면 좋지. 애기 기저귀 갈 때나 모유 먹일 때 우리 가게로 와요. 어디 가서 기저귀 갈기도 힘들잖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 그럼 염치불구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일 때 사장님 가게 들를게요. 너무 오래 있었네요. 저 이만 가볼게요. 그 길거리 다닐 때 빙판길 조심하시오. 이 동네가 워낙 오르막길이 많아서 행여 애기 없고 넘어지면 큰일 나요. 떡 많이 파시고요. 네, 사장님. 또 뵐게요. 이 엄동설 안에 떡을 사는 사람이 없어 밤늦게까지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떡 사세요. 쫄깃쫄깃한 찹쌀떡 있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다녀도 사람 하나 안 보일 정도로 동네는 조용했습니다. 우리 서윤이 많이 춥지? 오늘 유난히 거리에 사람이 없네. 혹한주의보로 다들 집에 있나 봐. 오늘 엄마 떡 5개도 못 팔았는데 갈 때 반찬거리 사면 딱 맞겠다. 서윤아, 추워도 조금만 참아. 빨리 집에 가서 엄마 기저귀 갈아줄게. 영하 10도가 넘는 혹한에 하루 종일 길거리를 다니며 장사를 하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어린 저를 데리고 다니며 돈을 벌 수 있어서 떡장사를 오래 하셨습니다. 저는 어느덧 6살이 되었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머리에 여전히 떡광주리를 이고 떡장사를 하셨습니다. 서연아, 옷 다 입었어? 장사 나가자. 응, 엄마, 오늘은 어디 갈 거야? 글쎄, 요즘 전철역 쪽은 단속이 심해서 못 가겠고, 오늘 주말이니까 한강변 쪽에 가볼까? 거기 사람들 많이 오니까 장사도 잘 될 것 같은데. 그래, 거기 가면 되겠다. 오늘 떡 다 팔았으면 좋겠는데. 동네에서 한강까지는 먼 거리라 엄마와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버스엔 손님들로 꽉 찼고 떡광조리를 든 채로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니 다들 인삼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차도 복잡해 죽겠는데 이 큰 광조리를 들고 타면 어쩌자는 거예요? 혼자서 자리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방해 안 되도록 조심할게요. 이때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중심을 잃고 엄마가 쓰러졌고
광주리에 있던 떡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유, 이걸 어쩌니, 이 아까운 것을. 엄마는 바닥을 기어서 흘린 떡들을 주워 담으려 했지만 워낙 사람들이 꽉 차서 떡은 사람들 신발에 다 짓이기고 말았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비켜주세요. 이 떡 밟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저희 이걸로 장사해야 돼요. 결국 먹을 만한 떡은 하나도 못 건지고 뭉개진 떡들을 광주리에 쓸어 담아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서 엄마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오지 마. 엄마가 오면 서연이도 슬퍼. 우리 서연이 좋아하는 놀이동산에도 못 데려가고 햄버거도 못 사주고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 아빠는 어딨어?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든데 왜 아빠는 안 도와줘? 엄마 나한테 한 번도 아빠 얘기해준 적 없잖아. 나 아빠 보고 싶어. 서연아, 너한테 아빠 얘기 못하는 거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엄마는 아빠 만날 수가 없어. 나중에 서윤이 크면 엄마가 너한테 다 얘기해 줄게. 그러니 이제 우리 아빠 얘기 그만하자. 무슨 이유인지 엄마는 아빠 얘기하는 걸 꺼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줌마들이 수근대는 소리를 들었는데 엄마가 미혼모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따라 저에게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엄마도 평소와 다르게 흰색 블라우스에 긴 치마를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아니, 장사하러 가는 거야. 오늘은 성북동에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동네로 가보려고. 그러려면 옷도 좀 깔끔하게 입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자 동네가 있어? 나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집 구경하면 재밌겠다. 엄마, 우리 빨리 가자. 엄마 손을 잡고 고급 주택들이 즐비한 성북동 부촌들이 사는 동네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까부터 심각한 표정으로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집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집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와, 이 집 엄청 크다. 그렇지, 엄마. 그래. 집을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훔쳤고 대문 쪽을 보며 90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러는지 의아해서 말똥말똥 엄마만 쳐다봤습니다. 행여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서윤아, 이 집 잘 기억해? 이 집? 엄마 아는 사람이야? 나중에 혹시나 엄마가 세상에 없으면 이 집 찾아가서 엄마 이름 말해. 엄마 이름 알지? 그럼 이혜진이잖아. 내가 몇 살인데 엄마 이름도 모를까봐? 결국 엄마는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제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떡판 수입으로는 쌀 살 여력이 안 들 정도로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매 밥상마다 밥그릇이 하나밖에 없는 게 이상했습니다. 왜 밥이 한 그릇밖에 없어? 엄마는 안 먹어? 엄마는 점심 먹은 게 아직 소화가 안 됐는지 배가 안 고프네. 우리 서윤이 많이 먹어. 그럼 소화제 사 먹어. 맨날 엄마 저녁 안 먹잖아. 밥 안 먹으면 기운 없어. 이거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 엄마. 아니야. 엄마는 입맛이 없어서 그래. 서윤이 밥 남기지 말고 이거 다 먹어야 돼. 그날 밤 자다가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부엌 수돗물을 큰 사발에 담아먹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전 알았습니다. 쌀이 없어서 엄마는 매일 굶고 저한테 쌀밥을 줬던 겁니다. 대신 엄마는 제가 잠들면 수돗물로 허기진 배를 채웠던 겁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엄마를 보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엄마 쌀밥 실컷 먹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눈에 띄게 얼굴이 수척해지고 기운이 없어서 장사를 못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몸이 불덩이야. 같이 병원에 가자. 엄마 피곤해서 그런 거야. 잠 푹 자면 나을 것. 우리 서연이 밥 차려줘야 되는데 엄마가 일어날 힘이 없어서. 엄마, 내가 약 사올까? 무슨 약 사오면 돼? 괜찮아. 엄마, 병원비 약값 아까워서 그러는 거지. 아프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엄마 빨리 병원 가자. 엄마는 그렇게 며칠 몇 달을 누워서 지냈고 약국에서 산 진통제와 해열제로 버티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병원에 왔냐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엄마가 위암 말기고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선생님, 저 우리 딸과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집에서 치료할게요. 환자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병원에 입원해 수술과 항암 치료로 최대한 같이 노력해봐요. 저 살 날 얼마 안 남은 거 알아요. 병원에서 제 남은 인생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저 퇴원할게요. 의사의 만류에도 엄마는 퇴원을 했고 엄마는 매일 제가 하고 싶은 일 한 가지씩 했습니다. 서윤아, 엄마와 하고 싶은 거 없어? 나 잠잘 때 엄마가 동화책 읽어줬으면 좋겠어. 겨우 그거야? 그래, 오늘부터 엄마가 서윤이 잠잘 때 동화책 읽어줄게. 다른 것도 없어? 또 있는데 말해도 돼? 우리 동네에 큰 햄버거 가게 생겼잖아. 거기 엄마랑 가고 싶은데. 햄버거 비싸서 안 되겠지? 우리 서연이 햄버거 먹고 싶었구나. 햄버거 살 돈 있어. 내일 엄마랑 햄버거 먹으러 가자. 정말? 와, 신난다. 엄마는 밤마다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줬고 햄버거 가게 가서 햄버거도 같이 먹고 스티커 사진도 같이 찍고 노래방도 같이 가고 그렇게 저와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게 환한 엄마의 웃음을 처음 봤습니다. 그러고 6개월 후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6살에 고아가 된 저는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고 원장님과 보육원 아이들과 서로 의지하며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간 저는 문득 예전에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엄마가 그 으리으리한 집에 가서 엄마 이름을 말하면 된다고 했지? 저는 성북동에 있는 대저택을 찾아가서 벨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으로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 이름이 이혜진인데요. 엄마가 이 집에 꼭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왔어요. 너 남의 집 벨 누르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돼. 잠깐만, 이혜진?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인데. 아유, 그 아가씨네. 꼬마야, 이혜진이라는 사람이 너 엄마라고 진짜야? 네, 저희 엄마세요. 아유, 세상에. 사모님 아시면 큰일 나겠네. 꼬마야, 너 다시는 이 집 찾아오면 안 돼. 아줌마 말 명심해. 그래도 엄마가 이 집 찾아가라신 거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집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무슨 애가 이렇게 옳은 말은 안 들어? 경찰에 신고해야 갈 거야? 이 집 근처에 너 신도하지 말라고?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화를 내는 아줌마를 보니 엄마와 이 집 주인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성인이 되어 퇴소를 했습니다. 막상 앞으로 뭘 하면서 살지 막막했습니다. 우선 고시원 밤을 잡고 취직 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여러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밤 늦게 고시원으로 들어와 늦은 저녁을 먹으려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밥, 김치, 계란은 무료로 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거나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계란 후라이와 김치 하나로 밥을 먹고 있는데 식사가 늦었네요.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절 아세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아, 제가 눈썰미가 좀 좋아서. 아가씨 302호죠? 전 301호 옆방이에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부실하게 먹어서 어떻게 힘써요. 냉장고 반찬통에 이수분이라고 적힌 게 내 거니까 마음껏 꺼내 먹어요. 내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라 멸치볶음도 같이 먹어봐요. 국도 없이 밥이 넘어가나?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금방 된장찌개 하나 끓여줄게요. 아니에요, 아줌마. 저 때문에 이 밤중에 수고스럽게 안 그러셔도 돼요. 내 성격이 누가 밥 못 먹고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니 오지랖 떠는 아줌마니 하면서 그냥 먹어요. 아주머님이 해준 된장찌개와 반찬들로 저는 오랜만에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대학생은 아닌 것 같고 무슨 일 해요?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당장 고시원비며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 제가 보육원 출신이라 그런지 절 받아주는 곳이 없네요. 저 뭐든 잘할 자신 있는데. 혹시 그러면 식당에서 일할 생각 있어요? 내가 지금 식당에서 음식하는데 주방 보조를 찾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전혀 좋죠. 지금 제가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거든요. 일 시켜만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식당에서만 5년 일해서 사장님도 내 말이라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내일 오전에 나랑 같이 가요. 식당이 이 고시원에서 걸어서 5분 거리도 안 돼요. 원래 집은 경기도인데 남편과 애들은 거기 살고 저는 일주일에 쉬는 날 집으로 가거든요. 아가씨랑 일하면 서로 말동무도 되고 좋을 것 같네요. 다음날 아주머니와 같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어제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던 그 아가씨예요. 반가워요. 우리 주방 이모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주방 이모님 밑에서 일 잘 배워보세요. 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그야말로 주방 보조일로 요리사들을 도와 식재료를 다듬고 설거지며 청소 등 할 일이 많았습니다. 식당은 한식 전문집으로 규모가 꽤 커서 일하는 직원만 10여 명이었습니다. 주방에는 아주머니 외에도 요리사가 한 명 더 있었는데 남자분이었습니다. 서울시 회사에 나랑 주방에서 일하는 박경수 주방장님이셔. 안녕하세요. 같이 일하게 된 하윤서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방 보조라고 심부름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재료 손질이며 보관 잘못하면 맛부터 달라지니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라고요. 그것만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박 주방장 첫날인데 왜 이렇게 공기를 잡아. 서연씨 겁먹겠다. 경수씨가 30이니까 서연씨랑 10살 차이네. 동생이다 생각하고 잘 챙겨줘. 제가 식당 일은 처음이라 많이 부족하지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잘 따라하겠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우리 셋이니까 서로 호흡이 잘 맞아야 돼. 남자 주방장은 말이 없고 무표정의 무서운 인상이라 일할 때 항상 긴장이 되었습니다. 주방장님, 채소 다 다듬었는데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서연씨, 지금 점심시간이라 누님과 저 요리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런 거 일일이 묻지 말고 눈치껏 뭘 해야 되는지 서연씨가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일일이 가르쳐줘야 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유, 서연이 놀랬겠네. 우리 박주방이 말투가 좀 딱딱해서 오해할 수 있는데 원래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요리할 때는 예민하니까 너가 이해해. 네, 이모님. 이날 장사가 끝나고 전 이모님과 퇴근을 했습니다. 고시원까지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방장님 얘기가 나왔습니다. 박 주방장 원래 유명한 호텔 셰프 출신이야. 근데 어떤 이상한 손님이 박 주방장이 만든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호텔 측에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거야.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터라 큰 상처를 받았나 봐. 결국 그 손님이 거짓말로 배상금을 받아가려는 사기로 밝혀졌지만 호텔에 이미지 손상을 줬다고 스스로 그만두었대. 그러다가 이런 동네 식당으로 와서 요리만 하면서 마음 편하게 일하는 거래.
젊은 나이에 호텔 셰프라면 실력이 대단하신 거네요? 그러니 제가 하는 건 당연히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아니야. 박 주방장 너 칭찬 많이 해. 이제 시작인데 지금부터 칭찬하면 안일해진다고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는 거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피곤할 텐데 오늘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네, 이모님도 편안히 주무세요. 내일 봬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이 손에 익숙해져서 실수도 안 하고 주방장님과 이모님이 말하기 전에 척척 알아서 일할 정도로 능숙해졌습니다. 주방장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 요리 배우고 싶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요리 배우려면 눈물 흘리 각오는 하셔야 될 거예요. 요리를 배우느라 다른 직원들보다 좀 더 일찍 출근하고 퇴근 시간이 넘어 밤늦게까지 주방장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엄격하던 주방장님도 점차 마음을 열고 제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소연씨, 우리 출출한데 제가 야식 좀 만들어 볼까요? 야식이요? 그거 만드시면 더 늦게 집에 가실 텐데. 제가 죄송해서요. 딱히 집에 가도 저 혼자 할 일도 없는걸요. 제가 호텔에서 일할 때 만들었던 요리 해볼게요. 소연씨 입맛에 맞아야 할 텐데. 주방장님과 야식도 같이 먹고 쉬는 날에도 만나 요리 수업을 하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남다른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방장님과 연인 사이가 되어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주방에서 같이 일할 때 꽁냥꽁냥한 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긴 했어. 허허허. 어떻게 간쪽같이 날 속이고 비밀 연애를 했을까? 아무튼 두 사람 너무 보기 좋아. 결혼 축하해. 다 누님 덕분이죠. 서연이랑 저 만나게 해준 게 누님이시잖아요.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게요. 이모님, 항상 저 반찬이며 먹을 거 챙겨주시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모님은 마치 어릴 때 저희 엄마같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박 주방장과 아들 딸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 나도 자주 놀러 갈게. 우리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지책스럽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딸 떠나보내는 심경이 이런 거구나 싶네. 결혼을 하면서 저와 남편은 식당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 내 식당 하고 싶어. 대출 좀 받으면 돈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어때? 저도 좋아요. 당신 요리 실력이야 검증된 거고 목만 좋으면 우리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 그나저나 가게를 어디다 얻으면 좋을지 오늘부터 부동산 알아보러 다녀봐야겠네. 여보, 제가 어릴 때 엄마와 같이 살던 동네가 성북동이었어요. 비록 달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6살 때까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안정이 되면 꼭 다시 이 동네로 와서 살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성북동에서 장사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 맞아. 당신 호르몬이와 살았다고 했지? 추억이 있는 동네라니 다시 거기서 새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쪽 부동산에 가게 자리 한번 알아보자고. 몇 년 만에 다시 어릴 적 살던 성북동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동네 곳곳에 엄마와 다녔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이 동네 곳곳을 다니면서 엄마가 저 데리고 다니면서 떡을 파줬어요. 다리도 아프고 배고팠지만 엄마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힘든 줄도 몰랐어요. 바로 저 집이 제가 태어나고 쭉 살았던 집이에요. 아직도 그대로네요. 정모님 혼자 당신 키우려면 고생 많이 하셨겠어. 이제 힘든 기억들은 있고 내가 정모님 대신해서 당신한테 잘할게. 여러 부동산을 알아보다 적당한 가격의 식당이 있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가게는 크진 않았지만 깨끗하고 길가에 있어서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남편과 제가 직접 가게 인테리어를 해서 드디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리하고 저는 서빙과 카운터를 봤습니다. 남편 주특기인 한식과 아이들 좋아하는 떡볶이와 돈가스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머, 여기 식당 생겼네. 호텔 셰프 출신 주방장이 하나 봐. 저기 플랜카드에 써있네. 솜씨 좋겠네. 우리 여기서 오늘 점심 먹자. 그러자. 메뉴도 다양하네. 어서 오세요. 두 분이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 지난주에 오픈했어요. 오픈 기념으로 식사하시는 고객분들에게 음료수 서비스로 드리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네, 해장국 하나랑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네, 샐러드바 공짜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식사 기다리는 동안 샐러드 먼저 드시고 계세요. 어머, 이 금액에 샐러드바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요? 가격도 싼데 이러면 뭐가 남아요? 손님들 맛있게 드시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해요.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장사도 안정되면서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갖기로 했고 2살 터울의 아들,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남편 혼자 식당 하기에는 힘들어서 전 만삭일 때도 출산하고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식당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따로 직원을 둘 형편은 안 되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러다 금방 부자 되겠는걸요? 다행히 손님들이 맛있다고 해주셔서 나도 요리하는 보람이 있어. 그나저나 당신 혼자 겨우니 보람이 유치원 보내고 장사하느라 힘들지? 애들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요. 당신이 새벽부터 시장 장 보고 늦게까지 힘들죠. 우리 직원 하나 뽑을까요? 이러다 당신 쓰러지겠어요. 직원 인건비 나가면 우리 가게 적자야.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비춰한다고. 좀 힘들어도 당분간은 우리끼리 해보자고. 이제 애들 금방 클 텐데 돈 들어갈 일이 한두 푼이 아닌데 지금부터 적금해야지. 통장의 돈은 점점 불어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보석 같은 두 아이와 자상한 남편. 저는 세상 부러울 거 없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변함없이 트럭을 몰고 새벽에 청가물 시장으로 잠을 보러 갔습니다. 이날은 폭우가 내려서 차 창문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던 중에 사거리에서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빗물에 미끄러지면서 남편 트럭 쪽으로 질주했습니다. 트럭은 그 충격으로 밀려서 다리 밑으로 추락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영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에 남편을 잃고 저는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모님이 거의 매일 찾아와 아이들과 제 식사를 챙겨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사유나, 물론 지금 너무 힘들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 애들 안 보여? 애들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살아. 이제 저 애들한테는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면 애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어. 우선 이 죽부터 먹어. 이렇게 안 먹다가 너 어쩌려고 그래? 이모님, 남편은 제 전부였어요.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일찍 엄마를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인 저에게 남편은 제 부모님같이 든든한 울타리 같은 존재였어요. 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어떤 힘든 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의지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없다는 게 아직 실감이 안 나요. 애들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겁나고 자신이 없어요. 너 엄마 생각 안 나니? 엄마 혼자 악착같이 널 잘 키우셨잖아. 너도 충분히 애들 잘 키울 수 있어. 식당 있으니까 밥은 먹고 살 수 있잖아. 그러니 얼른 기운 차려. 이모님의 말을 듣고 겨우 몸을 추스려 혼자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단골들은 여전히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보고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저 혼자 식당을 꾸려가니 힘에 부쳐서 메뉴를 대폭 줄이고 남편한테 배운 해장국을 주 메뉴로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청가물 시장에 가서 잠을 보고 고기를 사오는 남편의 일상이 이제 제 일이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등산로 입구 쪽에 있어서 이른 아침부터 산행을 하는 손님, 가족 단위로 놀러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식사 드나요? 아침 일찍 문 연 곳이 없어서요. 어서 오세요. 등산 가시나 봐요? 네. 산악회에서 정기 모임 있는 날이거든요. 저희 일주일에 한 번 꼭 이 산에 오르는데 여기 담그라면 되겠네요. 여기 뭐가 마시나요? 저 혼자 장사하느라 메뉴는 많지 않은데요. 해장국 맛있어요. 다들 맛있다고 많이 드세요. 아침에 얼큰하게 해장국 좋죠. 그럼 여기 해장국 20그릇 주세요. 그렇게 많이요? 네, 얼른 준비할게요. 한두 명씩 산악회 회원들이 오면서 식당 많이 꽉 찼습니다. 어쩌지? 나 혼자 다 못할 텐데 이모님 깨어났을까?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단체 손님이 올 때는 한 동네에 사는 이모님께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이모님 너무 이른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산악회 단체 손님이 와서 저 혼자 요리하기 좀 힘들어서요. 이모님 잠깐 와서 도와줄 수 있나 해서요. 단체 손님이면 오늘 매상도 팍팍 오르겠는걸. 당연히 가야지. 나 후딱 세수만 하고 뛰어갈 테니까 먼저 요리하고 있어. 이모님 감사해요. 알바비는 제가 넉넉히 챙겨드릴게요. 우리 사이에 돈은 무슨. 자라 도와줄 건 없어. 나 끊을게. 혼자서 정신없이 요리를 하는 동안에 이모님이 도착했습니다. 나 뭐 하면 돼? 얼마나 뛰었는지? 숨이 차서. 해장국 20인분 끓여야 하니까 10인분씩 나눠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얼른 서두르자고. 해장국 끓이면서 반찬 준비도 내가 할게. 그렇게 단체 손님을 치르고 난 후 녹초가 되었습니다. 음식이 맛있다며 다음 주 주말에도 온다고 약속하며 갔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많은 손님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엄청 떨리고 실수는 안 할까 걱정됐는데 다행히 이모님이 옆에 계셔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혼자 잘 해낼 수 있으면서 뭘 그렇게 겁을 냈어. 이제 돈 많이 벌 생각만 해. 그래야겠어요. 어떻게든 저 혼자 애들 고생 안 시키고 잘 키워야죠. 저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잊으려 새벽부터 식당 문을 열어 밤 11시까지 장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식당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숙제하고 잠도 잤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한 사람 밤 10시에 한 할머니가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식당을 두리번거리더니 저를 보자 흠칫 놀라며 뚫어져라 제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제 얼굴 닦였어요. 누구 닮았어요? 죄송해요. 처음에 내 얼굴을 뚫어져라 봤네요. 저 해장국 하나 주세요. 할머니는 요리를 하는 저를 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갑자기 왜 오시지? 얼른 식사 차려드려야겠네. 할머니 해장국 나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어 보이네요. 장사는 잘 되세요? 요즘 이 근처 가게들 다 불경기 타서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해장국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네, 잘 먹을게요. 할머니의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시면서 제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이 식당 남편과 같이 했어요. 남편이 호텔 셰프 출신이라 음식 솜씨가 남달랐거든요. 저도 남편한테 음식 다 배웠고요. 그렇게 요리 솜씨가 좋으면 남편하고 같이 하시지? 얼마 전에 교통사고로 먼 여행을 떠났어요. 아유,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군요. 상심이 크겠어요. 이젠 좀 괜찮아졌어요. 언제까지 슬퍼만 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애들은 어리겠네요. 아이 둘 다 초등학생이에요. 내 정신 좀 봐. 할머니 식사도 못하시게 제 넋두리만 늘어놓았네요. 아니에요. 저 혼자 밥 먹기 적적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말벗도 해주니 좋네요. 저희 식당엔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자주 들르세요. 네, 안 그래도 사장님도 좋으시고 그러려고요. 오늘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는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계산하려는데, 할머니, 해장국 가격 안 주셔도 돼요. 이 돈으로 할머니 필요한 거 사세요. 할머님이 워낙 맛있게 드셔서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이렇게 고마울 때가. 또 올게요. 다음날 밤 10시에 어제 그 할머님이 또 오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 또 오셨네요. 잘 오셨어요. 어제 해장국이 너무 맛있어서 또 먹고 싶어서 왔어요. 그리고 이거 어제 너무 감사해서 내가 빈손으로 오기가 그래서 직접 만든 식혜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아유,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식혜 맛있네요. 잘 먹을게요, 할머니. 오늘 해장국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만들어야겠네요. 늦은 시간이라 식당 안에는 할머니와 두 남자만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해장국에 소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더라고요. 소장님, 주방에 있지 말고 얼굴 좀 부어주세요. 지금 조금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일어나셔야겠어요. 저희 가게 문도 닫을 시간이거든요.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소장님 여기 앉아서 우리랑 얘기 좀 해요. 그러면서 제 팔을 끌어당겨서 억지로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워낙 힘이 세서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 남자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는데,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뭐 하는 짓이야? 술이나 곱게 먹고 갈 것이지 왜 여기 사장님 귀찮게 굴어? 뭐야 할머니? 이 여자 시어머니도 드세요? 이 사장님 남편 좋고 민망이라고. 남편도 없는데 얘기 좀 건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예민해요? 마, 어깨에 손은 왜 올리는데? 당신네들 감방에서 지내볼래? 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순간 당신들 인생 통지는 거라고. 얼른 사장님한테 사과하네. 할머니는 쇠막대기를 들어서 위협했어요. 아이고, 알았어요. 사과하면 되잖아요. 수장님, 저희가 무례한 행동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남자들은 헐레벌떡 뛰어나갔어요. 할머니, 그렇게 겁없이 젊은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호통치면 안 돼요. 요즘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할머니한테 해코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걱정이 되네요.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약보는 저런 인간 아닌 것들은 따끔하게 혼내줘야 해요. 사장님 괜찮아요? 사실 저 아까 무서웠는데 할머님이 나서서 야단칠 때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혀 모르는 남인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것 같아서 의아했어요. 할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잘해주긴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손님이라도 그놈들 허튼 수작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가게 문 열지 말고 일찍 들어가세요. 안 되겠다. 내가 방범배를 설치해 줄까요? 요즘 가게에 그런 거 많이 설치하던데. 할머니, 말씀만 들어도 너무 감사해요. 할머니야말로 이 늦은 시간에 매일 해장국 드시러 오시는데 너무 늦게까지 다니지 마세요. 아무리 동네라도 위험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닐게요. 그럼 내일 또 봐요. 왠지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할머니가 골목 쪽으로 걸어가시는 걸 따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웬 고급 승용차에 타고 양복을 입은 남자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차 문을 열어주는 거였어요. 박 기사, 오래 기다렸지? 오늘 이사한 손님들이 와서 내가 야단치느라 좀 늦었어. 아유, 걱정돼 죽겠어. 사모님, 언제까지 숨기실 거예요? 이제 얘기하시는 게 낫지 않나요? 저 할머니. 여긴 어떻게? 이 자가용 할머니 차예요? 할머니 정체가 뭐예요? 이런 차 엄청 비싼 차인데? 그게 속이려고 한 건 아닌데 얘기하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미안해요. 아니 미안할 것까진 없는데 이렇게 부자인 분이 왜 이런 작은 식당에 매일 해장국을 드시러 오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건 우연히 갔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러죠.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재벌집 사모님이셨습니다. 워낙 검소한 복장이라 전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어느 날부터 매일 같은 시각에 오는 재벌집 할머니가 가게 문 닫고 우리 집에 같이 가줄 수 있어요? 하며 저를 차에 태우고 간 삼복동 대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기막힌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집 왠지 낯이 익어요. 어렸을 때 엄마랑 떡 팔러 다니면서 이 집 앞에 멈춰서서 엄마가 허리 숙여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 이름 말하며 한번 쳐다가 보라고 했어요. 엄마 이름이 이혜진이지요. 아니 어떻게 저희 엄마 이름을 아세요? 사실 난 너 친할머니란다. 너희 엄마가 내 며느리야. 네?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믿을 수 없어요. 그럼 제 아빠 어머니시라고요. 저 한 번도 아빠에 대해 얘기 들은 적 없어서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친할머니시라뇨. 네가 당황하는 건 당연해. 너한테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지 정말 많이 고민했어. 너 얼굴을 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단다. 한서윤. 서윤이가 너 이름이지. 제 이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오래전 부모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은 대대로 사업을 하면서 초록대의 자산가로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재벌가 집안이었습니다. 식품회사로 강남에 본사 빌딩이 있고 전국으로 대형 할인마트를 100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5남매 중 막내로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후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할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아버지, 전 회사 일은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형님 누나들한테 맡기시지 왜 굳이 저한테 맡기시려는지 모르겠어요. 전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 돕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네 형들 누나들은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져. 회사보다는 자기들 배 채우고 운이만 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마음 놓고 회사를 맡기겠니? 민호야, 회사 일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처럼 몰굽고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강직한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어받아야만 돼. 이 애비 소원이야.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빠는 회사에 들어와서 마트 프랜차이즈 관리부서에서 일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를 다니면서 창고며 운영 시스템을 체크하고 보완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트에 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손님, 여기 창고에 들어오시면 안 돼요. 뭐 찾으시는 거라도 있으세요? 그게 인형이요. 하하, 다정한 아빠시네요. 인형 찾으시려고 길을 잘못 드셨나 보네요. 저희 마트가 좀 커서 간혹 손님들이 창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따라오세요. 장난감 코너에 가면 인형 있거든요. 엄마는 당시 마트에서 일하는 점원이었고 이날 우연히 두 분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친절하게 아빠에게 인형을 골라줬고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 첫눈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이 회사 회장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아빠가 몇 번 마트에 오면 친절하게 물건을 찾아줬고 그렇게 두 분은 사랑의 감정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결심하게 된 아빠는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혜진이랑 꼭 결혼할 겁니다. 며느리로 받아주세요. 민호야, 너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마트에서 일하는 우리 회사 여직원이랑 결혼하는 거야? 정신 차려. 얘 뒷조사해 보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에 노로 많은 어머니까지 집안이 가관이더구만. 그런 집안에서 자란 애라면 뻔한 거 아니야? 절대 이 결혼 안 돼. 어머니, 어떻게 며느리 될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혼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집안 생계를 책임질 정도로 요즘에 보기 드문 정말 착한 여자라고요. 긴 말 필요 없어. 내일 당장 그 애 사표 쓰게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할머니는 직접 마트로 가서 너 우리 집 돈 보고 접근한 거 모른 줄 아니? 너 같은 애들 수두룩 봐서 이제 놀랍지도 않아. 우리 민호가 외국에서 공부만 하던 애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너 같은 여우한테 넘어갔나 본데. 너 우리 집안 잘못 건드렸어. 내가 이대로 있을 것 같아. 사모님, 저 민호 씨가 회장님 아들인 것도 몰랐고요. 절대 돈 때문에 민호 씨 좋아한 거 아니에요. 서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고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사모님 저 이 집 며느리로 자격 없는 거 알아요. 학벌도 없고 조래, 돈도 없고 내세울 거 하나 없지만 민호 씨 평생 뒷바라지 하면서 그림자처럼 살 자신 있어요. 민호 씨와 같이 살고 싶어요.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지점대야 뭐해? 얘 당장 사실서 받아내고 쫓아내. 사모님 저 민호 씨 없으면 못 살아요. 이 돈 받고 멀리 가서 쥐죽은 듯이 살아. 민호 앞에 나타나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렇게 할머니는 강제로 엄마와 아빠를 헤어지게 했고 엄마와 헤어진 후 아빠는 엄마를 찾으러 갔지만 이미 집은 이사를 갔고 전화번호도 바뀌어 엄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집에서 정해준 여자와 정략 결혼을 했고 대표이사로 위임되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없이 결혼한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고 아빠는 매일 술을 마시고 집에 안 들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일로 매일 부부싸움을 하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몇 년 후 아빠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민호야, 너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 여자랑 헤어진 게 그렇게 마음 아팠던 거야? 그게 너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일이었냐고. 네, 어머니. 그 사람은 제 전부였어요. 혜준이와 헤어진 지 제가 살아갈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어머니, 저 이제 얼마나 살지 몰라요. 그동안 혜준이 얼굴 꼭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민호야, 너가 이렇게 괴로워할 줄 알았다면 그냥 결혼 허락했을 텐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아빠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사람들을 고용해서 엄마의 행방을 찾아다녔고 결국 엄마를 찾았습니다. 사모님, 이혜진 씨 사는 집과 가족들 찾았습니다. 그래. 그동안 어떻게 산 거야? 그게 저 소장님과 헤어졌던 시에 임신을 한 모양입니다. 뭐? 우리 민호 아이를 가졌었다고? 어려운 형편에 혼자서 딸을 낳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소녀를 낳았으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연락 한 번이 없었지? 임신했다면 내가 그렇게 모질게 안 했지. 둘이 결혼시켰지. 그랬으면 우리 아들 이런 병도 안 들었을 걸 아냐. 혼자 떡풀면서 딸을 어렵게 키우나 봅니다. 동네에서는 미혼모라고 소문이나 별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없었나 봅니다. 이 얘기 우리 민호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야 돼. 민호가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그렇게 억지로 헤어지게 한 걸 알면 충격받을 거야. 우선 내가 그 애 만나서 잘 얘기해서 민호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할머니는 엄마에게 예전 일을 사과도 하고 소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성북동 집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엄마가 돌아가신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오열을 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의 소식을 아빠에게 전했고 아빠는 큰 낙심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 곁으로 따라갔습니다. 나 때문에 너희 엄마 아빠는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그렇게 떠난 거야. 그 후에 찾아보니 보육원에 가더라고. 너가 식당을 한다는 걸 알고 너랑 천천히 친해지려고 매일 갔던 거야. 아니, 너를 보는 게 두려웠어. 너한테 엄마 아빠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소녀가 날 미워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내가 너 친할머니란 얘기를 못했단다. 서윤아,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귀한 손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할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렇게 늦게라도 할머니가 엄마에게 사과하고 엄마 아빠 마음 이해해줘서 그걸로도 전 충분히 좋아요.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실 거예요. 저한테 할머니가 계셔서 너무 행복해요. 저와 아이들은 성북동 대저택집으로 들어가서 할머니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증조할머니가 생겼다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서윤아, 힘들게 식당 일 하지 말고 우리 회사로 들어와서 일하는 건 어떻니? 너 일할 자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할머니 말씀은 감사한데 전 요리하는 게 재밌어요. 계속 식당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머니의 권유로 저는 지금 하던 식당을 정리하고 할머니는 지금 회사 대표로 있는 큰아버지한테 말해서 대형마트 내 한식당을 운영하게 해줬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할머니와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데 구경 다니면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